이 정교한 풍경화는 놀랍게도 엑셀로 그린 작품입니다. 73세 회사원 호리우치 타츠오는 디지털 아트를 하고 싶었지만 포토샵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그는 컴퓨터에 깔려있던 엑셀로 선과 면을 만들고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는 마우스 하나로 수만 개의 도형을 겹쳐 유화처럼 표현했는데요. 이처럼 상상도 못한 재료로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장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 장난감으로 사이보그파를 만드는 현실판 아이언맨이 있습니다. 안도라 공국의 데이비드 아길라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팔뚝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장애인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며 온라인에서는 핸드솔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죠. 사실 아길라는 이미 한 팔로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재미있고 멋져 보이고 싶어서 레고를 이용해 의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9세 때 처음 의수 제작을 시도했고 18세부터는 본격적으로 레고를 이용해 첫 모델을 만들었죠. MK1이라 명명한 이 의수는 모터도 배터리도 없었는데요. 팔꿈치를 굽히면 와이어가 당겨져 집게가 닫히는 단순한 기계적 원리였지만 팔굽혀펴기까지 가능했습니다. 이후 MK2와 MK3에는 모터와 배터리 팩을 장착해 자동화시켰죠. 디자인도 점점 세련되어 마치 아이언맨 수트처럼 변해갔는데요. 2022년에 제작된 모델 MK5는 더욱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잔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뇌의 신호로 손가락을 제어하는 바이오닉 기능을 구현했죠. 아길라는 이렇게 꾸준히 발명을 이어가며 자신의 기술을 확장시켜 나갔는데요. 현재 그는 핸드솔로라는 닉네임을 자신만의 브랜드로 확립해 장애 인식 개선과 자선, 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며 수익은 장애 및 왕따 방지 등 사회적 이슈를 지원하는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자동차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영국 조각가 크리스 길모어의 작품은 사진으로 보면 실제 물건에 황토색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직 골판지와 접착제만으로 제작된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내부에 나무나 금속 지지대가 전혀 없다는 점인데요. 그는 실물 크기의 치과의자, 피아트 500, 오토바이, 그랜드 피아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골판지 결 방향을 교차시켜 강도를 높이는 공학적 설계 덕분에 내부가 텅 비어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죠. 길모어는 새 골판지 대신 거리에서 주운 포장 박스나 버려진 박스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급주의 마크가 그대로 보입니다. 상품 로고, 바코드, 테이프 자국까지 노출되어 있죠. 특히 그가 만든 현미경 작품의 경우 렌즈 조절 나사와 톱니바퀴 하나하나까지 골판지로 재현했습니다. 피아트 500의 엔진룸은 실제 엔진의 배선과 부품을 완벽하게 묘사했는데요. 버려지는 포장재로 영원한 조각을 만든 이 작업은 물질의 가치와 쓸모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지금 연주되고 있는 이 악기들은 전부 쓰레기로 만든 악기들입니다. 파라과이 카테우라의 이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는 2,500여 가구가 재활용품 수거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40%가 학교를 중퇴하고 갱단과 마약에 노출된 척박한 동네였죠. 그러던 2005년 음악가이자 환경공학자였던 파비오 차베스가 매립지 개선 프로젝트로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악으로 아이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바이올린 한 대가 집값보다 비쌌는데요. 그때 쓰레기 수거인 니콜라스 고메즈가 나섰습니다. 파비오가 가져온 부서진 악기 조각과 사진만 보고 폐자재로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실제 바이올린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었죠. 페인트통은 바이올린의 울림통이 되었고 낡은 포크는 현을 지탱하는 부품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오일 드럼통으로는 첼로의 깊은 저음을 만들어냈죠. 머리빗 자루, 고기 연육기 손잡이, 심지어 낡은 구두구까지 악기 부품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수도관 파이프는 플루트가 되었고 동전과 단추는 정교한 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쓰레기를 줍던 아이들이 이제는 악기를 연주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 공연 초청이 쏟아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협연을 하기도 했고 카네기홀 같은 유명한 무대에 오른 적도 있죠.
쓰레기 더미에서 탄생한 이 오케스트라는 열정으로 환경의 벽을 뛰어넘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14살 소녀는 쓰레기를 이용해 마을 전체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2001년 아프리카 말라위,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가난과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14세 소년 윌리엄 캄캄바도 학비 약 10만 원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자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마을 도서관에서 미국 과학 교과서를 발견했는데요. 표지에 있는 풍차 그림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풍차로 전기를 만들면 펌프를 돌려 밭에 물을 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윌리엄은 곧바로 쓰레기장으로 달려갔는데요. PVC 파이프를 불에 달궈 평평한 풍차 날개를 만들었고 고장난 자전거의 부품을 떼어내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프레임과 녹슨 트랙터 펜을 조합해 회전축을 만들었는데요. 유칼립투스 나무를 베어 5m 높이의 삐뚤빼뚤한 탑을 세웠죠. 낡은 슬리퍼 고무와 자석, 못으로 스위치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풍차는 처음에는 작은 라디오를 하나 키는 정도였는데요. 이후 끊임없는 계량 끝에 집안 전구 4개를 밝히고 이웃들의 휴대폰까지 충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마침내 전동 펌프를 돌려 옥수수밭에 물을 대는 데 성공했죠. 이 소년의 이야기는 후에 책과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부품 하나 없이 오직 폐품만으로 마을을 구한 윌리엄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에서 람보르기니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물리학자 스털링 베커스와 아들 젠더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싱 게임에서 람보르기니를 몰던 아들이 물었죠. 우리도 이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빠의 대답은 까짓거 해보자 였습니다. 베커스는 단순한 플라스틱 모형이 아닌 실제 주행 가능한 슈퍼카를 목표로 했습니다. 보급형 3D 프린터로 차체 패널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출력한 뒤 퍼즐처럼 조립했는데요. 3D 프린팅한 플라스틱 표면을 탄소 섬유로 감싸고 진공 압축한 뒤 에폭시 수지를 주입했죠. 이렇게 해서 강철보다 가볍고 튼튼한 차체를 완성했습니다. 엔진은 실제 람보르기니 대신 폐차장에서 구한 쉐보레 자동차의 엔진을 사용했고 여기에 트윈 터보를 장착해 출력을 높이고 차대는 강철을 직접 용접해 제작했죠. 그렇게 총 제작비는 약 2,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실제 람보르기니 가격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슈퍼카를 만든 것이죠. 차고에서 아빠와 아들이 이룬 이 기적은 진정한 DIY 정신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물건은 홈메이드 잠수함입니다. 중국의 이주 노동자이자 아마추어 발명가 타오 샹리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잠수함을 만들어 심해를 탐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 잠수함 부품을 살 돈이 없었기에 그는 폐품을 이용해 이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는데요. 타오는 중고장터와 폐자재 집화장을 돌며 부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드럼통을 잘라서 평평하게 편 뒤 다시 원통형으로 용접해 선체를 만들었죠. 총 제작비는 약 600만 원, 그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쏟아부었는데요. 이 잠수함은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수심 조절용 밸러스트 탱크, 잠만경, 프로펠러와 전기 모터까지 갖췄죠. 압력계와 산소 공급 장치, 심지어 외부 모니터링 카메라까지 장착했는데요. 1인승으로 내부는 매우 비좁지만 잠수함의 기본 기능은 모두 구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호수에서 진행한 진수식 때 잠수함이 호수 바닥 진흙에 박혀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발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타오는 폐품으로 로봇을 만드는 등 창의적인 DIY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